카페이고 저는 그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길현희입니다. 제가 이런 노플라스틱 가게를 오픈하고 나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왜 친환경이냐, 왜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냐,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었어요. 제 지인들 사이에서는 저는 원래 그냥 환경에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질문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처음이 어디였을까 저도 되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는데 가장 옛날, 가장 어릴 때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바로 친구들이랑 수련회를 갔을 때가 저는 딱 기억에 남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엄청 많이 아끼시는 근검절약이 몸에 배신 분이셨어요. 휴지로 물 같은 걸 닦으면 그거를 그대로 냅뒀다가 마르면 또 쓰시고 뭔가 한 번 쓴 물건이 없을 정도로 계속 재사용을 많이 하셨었고 저희 부모님들도 뭔가 낭비하거나 이런 거를 잘 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와서 그런지 저도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가게를 오픈하고 정말 처음으로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그때 에디터님이 물어보셨던 게 있는데 노플라스틱을 이런 걸 하면서 전과 후가 인생에서 어떤 게 바뀌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실천을 했고 그리고 그거를 어렵지 않게 습관을 들인 다음에 진짜 작은 일부터 하나씩 하나씩 실천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뭔가 하나도 어렵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얼서스는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을 해보자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카페라고 생각해요. 저는 공익 광고가 하고 싶어서 광고를 전공하게 되었어요. 근데 막상 광고를 전공을 해보니까 클라이언트를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는 구조더라고요. 만약에 공익광고협의회가 클라이언트다 하면 공익광고를 할 수 있지만 삼성이 클라이언트다 하면 그들의 광고를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꿈이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직업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개인이나 기업의 배를 불리우는 일을 한다면 뭔가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서스라는 브랜드를 제가 처음 만들었던 건 대학교 때였거든요. 그때 환경에 관심이 많았고 커피를 워낙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인스타그램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보자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얼서스라는 이름의 피드였는데요. 그 당시에 플라스틱 일회용 컵의 홀더를 종이컵으로 대신해서 제공하는 카페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고 불필요한 쓰레기가 더 많이 소모가 됐고 가게에서 드시는 것도 그런 일회용품으로 대체해서 그게 마치 되게 예쁜 인스타 감성인 것처럼 그런 카페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게 유행이 됐었어요. 저는 거기에 보이콧 한다는 의미로 가게에서 드실 때만큼이라도 예쁜 잔에 담아 먹는 게 조금 더 인스타그램에서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 이게 소비자들이 이거 되게 감성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걸 더 선호할 수 있도록 이게 유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카페에서 예쁜 잔에 커피를 담아 마시는 모습을 찍어서 그런 메시지를 담은 글과 함께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 활동을 하다가 졸업을 하고 나서 저는 가고 싶었던 예를 들어 공익적인 일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지원을 했었는데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받아주었던 회사는 그냥 상업적인 광고를 하는 광고 회사였어요. 그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되게 좋은 사수분들을 만나서 저한테 어떤 프로젝트 하나를 맡기셨어요. 굉장히 작은 프로젝트였지만 프로젝트를 맡기셨고 거기에 제가 만들었던 컨텐츠가 저는 제가 카페에서 일을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집에서 카페에서 먹던 그냥 그대로를 음료를 만들어서 먹는 게 정말 쉬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료를 집에서 쉽게 만드는 방법 이런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 때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 찍은 영상을 얼서스 인스타그램에 한번 올려본 거예요. 근데 반응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에 커피를 내려 마셨었거든요. 그 커피를 내려 마시는 걸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 시작했는데 반응도 너무 재밌었고 팔로워가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그 에스프레소랑 우유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거기에 생기는 막 그 선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런 걸 보는 게 아직도 되게 저한테는 흥미로운데 그런 거를 잘 보시지 못하셨던 분들이 재밌고 신기하게 생각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점점 팔로워도 많아지고 점점 더 많이 알려졌었던 것 같은데 W라는 매거진에서 저의 피드를 이제 올려주셨어요, 기사를. 그때 처음 저는 홈카페 인스타그래머라는 이름을 처음 이제 접하게 되었거든요. 그 전에는 홈카페라는 이름도 없었고 그런 컨텐츠들이 없었는데 그런 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저랑 비슷하게 이제 커피를 만드는 제조 영상을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우리나라의 홈카페 열풍 막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더 팔로워가 많아졌고 어느 순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에게 내가 하는 이야기와 메시지에 관심을 많이 가져준다면, 내가 정말 원하는, 내가 열심히 일할수록 조금 더 이 세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얼서스라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얼서스 하면 그 디저트, 얼스 케이크 이렇게 딱 많이 생각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베이킹에 관심이 되게 없었어요. 관심도 없고 디저트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 가게를 시작했을 때는 카페에서 오랫동안 알바를 해왔기 때문에 커피 메뉴를 새로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게 준비를 했었는데 베이킹, 뭔가 디저트에 대한 고민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디에 가서 맛있게 먹은 그런 디저트를 납품을 받아야겠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납품을 받으려고 생각을 해보니 어쨌든 그 디저트들을 받을 때 비닐이든 어쨌든 일회용 포장 용기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또 어떤 디저트를 받으려면 그걸 대량으로 받았어야 했기 때문에 작은 가게를 열 거고 작은 가게를 운영할 건데 디저트 때문에 불필요하게 엄청나게 큰 냉장고가 필요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내가 원하는 가게 방향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소하고 진짜 소박하지만 가게에서 손님들에게 내어드릴 디저트를 직접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디저트나 베이킹에 대해서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저의 큰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튜브를 엄청 많이 찾아보게 됐어요. 유튜브를 찾아보고 거기서 어떤 디저트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선택했던 게 케이크였고 이 케이크에 어떤 걸 빼고 어떤 게 들어가면 더 맛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카페에서 일을 할 때 거기서 쓰는 재료들도 많이 알고 있었고 제가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느 가게를 가서 그 메뉴가 맛있으면 여기엔 뭐가 들어가지 하고 좀 훔쳐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재료들을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걸 빼고 이런 걸 더 넣어봐서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해서 디저트를 집에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가게 오픈하기 전에. 만들어서 제가 먹었는데 되게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내가 만든 건 그냥 맛있나? 아닌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가족들한테 줘봤어요. 근데 저희 가족들이 엄청 솔직하거든요, 정말. 근데 아무 말도 없이 한 케이크 하나씩을 다 한 접시씩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맛이 없진 않나 보다 라는 그냥 생각으로 만들게 된 게 지금의 얼스 케이크거든요. 그때 처음 시도해본 케이크 맛있었어서 그냥 그걸로 바로 제 메뉴를 정하게 되었어요. 제가 취업을 하기 전까지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었고 새로운 공간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이랑 이제 일을 하고 거기에 적응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었었기 때문에 그런 처음에 어떤 곳을 갔을 때 거기 계신 분들이 보통 알바를 하면 몇 개월 하고 그만두고 몇 개월 하고 그만두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 친구도 곧 갈 친구. 막 이렇게 제가 느낄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저한테 크게 관심이 없다거나 어느 날 누가 와도 상관이 없게 느껴진다거나 이럴 때 저도 그 가게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막 그렇게 애정을 엄청나게 두고 그러지는 않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근데 어느 날 뭐 사장님이든 아니면 저보다 먼저 일하고 있었던 거기 스태프분들이든 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뭐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걸 싫어하는지 뭐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들을 많이 하는 곳이라면 그 다음날에 빨리 알바를 가고 싶고 빨리 일을 더 잘하고 싶고 제가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 가게에 오는 친구들한테 제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처음 새로운 스태프들이 오면 이 친구들에게 관심을 많이 주려고는 노력을 많이 해요.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걸 싫어하는지.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저한테도 새로운 사람이고 궁금한 게 많고 하니까 그런 대화, 아주 사소한 대화부터 해서 뭐 어제 봤던 시사 프로그램, 예능, 막 이런 것도 제가 막 질문을 많이 던지기도 하면서 가까워지고 무엇보다 제가 신경 쓰면서 하고 있는 건 워낙에 그 전부터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랑 유대관계가 깊고 많이 가까운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텃세라고 할까요? 아, 원래 우린 이렇게 했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새로 오는 친구들이 그런 거를 많이 신경 쓰고 같이 재밌게 일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